괜찮아. 괜찮아? 근데 밥 먹나? 어? 밥 안 먹나? 아, 밥은 천천히 먹으면 되지 뭐. 나는 입맛이 없어. 밥은 못 먹어. 어쩌다가 입맛이 없어서. 뭐 쩌면.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 아, 나는 뭐 맛을 뭐 알아. 저녁 맛이 없어도 먹어요. 그래, 알았어. 응. 아, 그만해라. 눈물이 없었는데, 집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나요. 내가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평소에 지켜줘야 되는데. 생각나봐. 눈물이 나지, 내 솔직히. 계단 올라가시게요? 건장한 50대 남성에게 이 정도 계단쯤 오르는 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이재원 씨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병원을 전전한 끝에 찾아낸 병명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일반암은 일반암인데, 이는 참, 처음 들어본 거고, 아주 무서운 병이라 하더라고요. 이 고치기가 힘든 병이다 했고, 이 사망률이 엄청 높다. 예. 발꿈치 딱 맞추신 다음에 누울게요. 재원 씨 병명은 악성 흉막 중피종.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악성 종양이 발생한 건데요.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 전 암세포를 억제하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이 전체가 다 암세포들이 있어요. 성면에 노출이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세포를 자꾸 자극을 해서 그게 하나의 이제 암 유발 물질로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포들이 변형이 일어나고 또 그거가 이제 암세포로 바뀌는 데 한 30년 정도 걸려요. 충분히 조직을 떼서 그걸 특수 염색하지 않으면은 진단을 못 합니다. 이렇게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30년간 열심히 일한 죄로 암에 걸렸답니다. 재원 씨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원유 저장 탱크를 만들고 보수하는 기술자였습니다. 탱크의 보온 내장재로 성면이 쓰였는데요. 30년 전만 해도 그 위험성을 몰랐습니다. 왜 이런 병이 내인데 왔을까? 이런 생각되면서, 그 갑자기 그래 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슬픈 거라요. 계속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예. 절망감에 빠져있던 재원 씨를 일으켜준 사람, 바로 아내 미영 씨입니다. 여보세요? 얼굴이 안 보여. 얼굴. 나는 얼굴을 잘 모르고 기회가 되지. 기대면 안 되지. 오늘 어때요, 컨디션? 오늘 괜찮아. 괜찮아? 당신 얼굴 보면 싹 없어져. 목소리가 집에 올 생각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졌나 봐. 그렇지. 내일 먹고 먹지 하는데. 또 맛있는 거 또 먹을 거 아니가. 뭐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까요? 맛있는 거 준비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 알았어. 당신 좋아하는 걸로 해놓을게. 원하시는데. 하루에도 6번씩 영상통화를 할 만큼 금슬 좋은 두 사람. 알았어요.
보고만 있기에도 아까운 아내가 고생스러울까봐 재원 씨는 방사선 치료도 혼자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눈물 안 흘려. 병원에서도 혼자 있을 아내를 걱정하는 재원 씨. 미안하죠. 평생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다 보이기는 제가 아프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그랬다는지 모르잖아요. 제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미안하죠. 솔직하게. 몹쓸 병에 걸려서 착한 아내 마음고생시켜서 죄인이랍니다. 열심히 일터를 누볐던 지난 세월이 재원 씨는 원망스럽습니다. 재원 씨가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남편 맞을 준비로 미영 씨가 바쁩니다. 준비를 해놨다가 집밥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병원밥 일주일 내 먹어갖고 입맛이 없을 텐데. 방사선 치료 후 입맛을 잃은 남편에겐 아내 정성만한 약이 없을 겁니다. 아빠하고 올게. 기다려. 알았지? 남편 마중 가는 미영 씨는 들뜬 기색인데요. 함께 살면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낸 적이 없답니다.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아, 좋죠. 지난 닷새보다 열차를 타고 가는 2시간 반이 더 길게 느껴지기는 재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 남편 놓칠세라 출구 앞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는 미영 씨. 이산 가족 상봉이 따로 없습니다. 혼자 힘들었죠? 어? 고생 많았어. 괜히 눈물 난다. 화장실에. 화장실 가고 싶어. 알아서 집 놔주고 갈. 무거웠어. 아니, 괜찮아. 신고 안 했어. 만나자마자 서로에 대한 걱정과 배려가 흘러넘치는데요.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뭐가 이렇게 미안하신데? 혼자서요. 치료받느라고 힘들었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러네.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해도 곁에 있어줄 걸 그랬나. 지쳐 보이는 남편 모습에 미영 씨는 자책감이 밀려듭니다. 짱이와 두부 재롱에 재원 씨는 기운이 좀 돋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미영 씨도 치료받느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특별 간식을 준비합니다. 가장이 힘을 내서 나아야지. 제가 편하잖아요. 저 편하려고. 저 편하려고. 다 먹어야지. 아니, 안 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재원 씨는 맛을 전혀 못 느낍니다. 하지만 아내 정성을 생각해 역한 기분을 참고 억지로 삼킵니다. 그래도 집에 오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먹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못 먹잖아. 아내가 준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암 환자들은 고열량, 고단백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근데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폐 관련 질환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섬유소 식품을 조금 줄여야 된다. 양파즙, 홍삼, 에키스 이쪽에 보면 도라지즙 그리고 이거는 복분자. 토마토 주스예요. 고추장이 아니고. 저 큰 항아리요? 예, 토마토 주스예요.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빨리 회복되시라고 그렇게 많이. 남편이 듣도 보도 못한 병에 걸린 뒤 누구보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사람은 다름 아닌 미영 씨였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봤을 때 당장 곧 죽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양반이 정말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들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미영 씨와 재원 씨는 5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미영 씨는 전 남편을 간암으로 잃었는데요. 그래서 재원 씨가 희귀암에 걸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제가 재혼할 때 첫째 조건은 건강하신 분. 정말 100년 해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제가 찾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게 딱 되니까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건 내가 잘못이 아닌가? 미안하다. 당신이 나를 안 만났으면 건강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새벽같이 출근하던 재원 씨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밥을 짓던 미영 씨. 남편이 일을 그만둔 지금도 미영 씨의 아침 일과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기랑 생선이 식사에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잡수실 수 있도록.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아침 밥상입니다. 방사선 치료로 입맛을 잃어버린 재원 씨가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려면 찬이 푸짐해야 한답니다. 누구의 짠이 그렇죠. 기껏 차린 밥상에 이 무슨 찬물 끼얹는 소린가요? 먹어. 연어. 맛이 어때? 이게 좀 작네. 연어도 좀 짠 같아요. 다 짠. 그러게 오늘 나가 신경 쓴다는데 왜 이렇게 짜지? 밥이 좀 말아 먹었다 냈다. 국이 많이 짜가지고 잘 먹는데. 아이고 잔소리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유. 남편 타박을 웃어넘기는 미영 씨.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제일 그리운 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고 타박하던 남편 잔소리더랍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아내 배웅을 받으며 출근했던 재원 씨.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이젠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합니다. 이게 다 설거지하고 보여주면 안 되는데. 왜요? 아픈 사람 설거지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힘들어준다.
아프기 전에도 청소와 빨래는 모두 재원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깟 집안일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젠 설거지 잠깐 했다고 숨이 차고 땀방울이 맺힙니다. 움직여 땀 흘리고 이래도 힘들더라도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그게 잘 나요. 가만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요. 30년간 쉬지 않고 일해온 재원 씨에게 가만히 앉아 쉬는 건 고문입니다. 운동 삼아 갈 데가 있다며 집을 나선 재원 씨가 아파트 단지 옆 텃밭을 찾았는데요. 작년 여름 호흡이 가빠지고 폐에 물이 차면서 일을 그만둔 재원 씨는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람이 또 고생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죠, 제가. 솔직하게. 많이 아파요, 마음이. 제가 돈 벌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안 그렇다 보이겠네. 상당히, 또. 아내에게 월급 봉투는 못 주더라도 채소값은 벌어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창원까지 출장을 간 미영 씨는 고객과 상담이 한창인데요. 미영 씨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고객이 찾으면 어디든 가야 해서 오늘처럼 멀리 출장을 올 때면 혼자 있는 남편이 부쩍 걱정됩니다. 여보세요? 여보, 와, 점심 먹었어요? 먹었어. 당신 컨디션은, 몸 상태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한 사람만 더 만나고, 그래 갈게요. 조심해라. 다녀라.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냥 너무 바깥에 많이 있으면 힘드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계셔요. 알았어.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게. 괜찮다는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미영 씨는 한결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아내와 통화한 재원 씨가 실은 괜찮질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이 또 시작된 겁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하거든요, 집사람이. 저는 그래서 집사람이 아프다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왜요? 그럼 더 힘들잖아요. 야, 더 힘들어 할까 싶어가지고. 장아, 아빠가 미안한 거죠. 아내에게 남다른 호강은 못 시켜주더라도 든든한 기둥이 돼주겠다고 했던 재원 씨. 눈물이 난다. 그 약속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습니다. 딸 송희 씨 부부가 왔습니다. 5년 전 미영 씨와 재혼하면서 재원 씨는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뼈고색도 그때 괜찮은 것 같은데. 항상 건강해 보이십니다. 맞아. 그래도 항암 치료할 때보다는 괜찮다. 괜찮아 보이고. 그래, 항암 치료할 때는 많이 힘들었어. 항암 치료할 때 사실 살이 좀 빠져 보였었는데 방사선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래, 항암 호흡이나 때는, 이런 것보다 호흡이나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빠가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완전 친아빠보다 더한 분이시죠. 잘 해주세요. 처음에 아무래도 엄마가 더 우선이다 보니까 엄마 걱정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혹시나 잘못되시면 이게 이 암이 또 일반적인 암이 아니다 보니까 예후가 막 엄청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예후가 안 좋으니까 혹시나 잘못됐을 때 엄마가 받을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수술을 앞둔 아빠 잘 드시고 힘내라고 송희 씨 부부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빠 지금 먹지 마라. 내줄게. 머리를 좀 많이 냈다. 친부를 떠나보낸 뒤 힘들어하던 엄마를 다시 웃게 하고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 바로 지금의 아빠였습니다. 역시 딸이 주니까 많이 더 있겠네. 여기가 2개 들어갔어. 아버님 기분 좋아 보이시네. 아빠의 수술을 앞둔 지금 송희 씨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그 수술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수술만. 끝까지. 응, 그냥 뭐 나중에 나중에 뭐 그거 나중에 이거 수술만 잘 마치고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응, 다른 건 없고. 안 오려고 했는데. 공기도 참 맑다 크고. 느낌이 재원 씨가 아프고 난 뒤에야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좋네 여기. 쑥 많아. 늘 새벽같이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오던 재원 씨. 일 좀 줄이고 여행을 다니자던 미영 씨 성화를 왜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재원 씨는 후회가 됩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호흡이 가빠지며 기침을 토하는 재원 씨. 이젠 가벼운 산책도 힘들 정도로 폐가 망가졌습니다. 이 좋은 봄날, 오붓하게 즐기려던 부부의 데이트가 짧은 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 힘들었어. 짜증나지? 아니 짜증 안 나. 뭐 건강을 안 챙겨서 온 병인 것 같으면 내가 덜 속상할 텐데 회사 다니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병이 오니까 그 병한테 속상한 거고 그런 거지 뭐 당신한테 속상한 건 아니야. 근데 치료 잘 받아서 회복될 거라고 믿어. 기운 내야지 내가. 그래 당신은 기운 내야 된다. 당신이 있으면 걱정을 안 하지. 당신이 없어서 걱정을 했을지도. 그래도 내가 있어서 걱정 안 한다는 말이 좀 듣기는 좋다 여보. 저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저에 대한 이제 힘든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본인이 닭을 감싸 안고 도와주시고 막 그런 걸 많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많이 기댔죠. 내가 당신한테 받은 5년에 대한 그걸 가품할 수 있게끔 2배로는 내가 가품을 해야 되니까 10년간만 살아줘라 내 옆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시간만 줬으면 좋겠어요. 올라가. 재혼한 지 불과 5년 만에 찾아온 암이라는 짝대기 불청객. 와 그러네. 몰라. 짝대기가 뭘 하더라. 어렵게 다시 찾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는 최선을 다해 병과 싸울 겁니다. 다음 날 재원 씨가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수술에 앞서 먼저 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상태일지 처음 이 방에 들어올 때보다 부부는 더 긴장되는데요. 환자분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사한 것도 좋으셔요. 저기 보시면은 틀리죠? 진형통감. 새카맣던 거가 싹 없어졌죠? 네네. 그래서 주변이 까매. 미영 씨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먼저 번에 항암 치료하기 전에 2달 전 오른쪽 폐를 까맣게 뒤덮고 있던 암세포가 한눈에 보기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월요일날 하는 수술은 이게 폐의 막에 있는 암세포들을 걷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 걷어낼 수도 있고 네. 오른쪽 폐 기능이 별로 안 해요. 한 20%도 안 돼요. 그래서 그 20% 잘라내도 왼쪽 폐로 네.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해서 그래서 오른쪽 폐를 다 드러낼 거 늑막까지. 아, 네. 악성 중피종 수술은 단지 한쪽 폐를 절제하는 걸로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중피종은 가슴을 여는 순간에 다 이게 암이에요. 또 수술하면서 또 온열 치료, 또 그 덩어리를 떼내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 광역등 치료 같이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은 떼내지만은 늑막 속에 이렇게 암세포가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빛이 통과돼서 그거를 제압을 하는 거죠.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병실을 나서는 재원 씨. 수술 도중에 진행하는 레이저 치료를 위해 특수 약물을 처방받았는데요. 그 때문에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재원 씨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듯 암담한 기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있어. 살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상황을 맞이한 아내를 생각하면 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재원 씨는 이 수술을 반드시 견뎌낼 겁니다. 마취와 함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악성 중피종이 퍼진 오른쪽 흉막과 기능을 잃고 쪼그라든 오른쪽 폐를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인데요. 갈비뼈 하나를 잘라 수술 부위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몇 시간째, 미영 씨는 남편을 들여보낸 그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재원 씨가 앓고 있는 중피종 암세포는 수술 중에도 주변 장기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암조직 부위를 절제하고 점검해야 하는데요. 암세포 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도중에도 여러 차례 조직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레이저 샷하겠습니다. 수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잡기 위한 레이저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여섯 시간을 훌쩍 넘긴 대수술이 마침내 끝났는데요. 집도를 맡은 문석한 임상과장이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수술 계획에 영향을 주는 그런 조직 검사를 2번 정도 나갔어요. 여기도 수술 상처, 거기서 혹시 또 암세포가 있을까 봐 했는데 다행히 여기 암세포는 없고, 근데 좀 가슴을 열어서 수술했는데 보니까 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심해. 더 위험해서 다 잘라내고 또 덩어리 같은 거 잘라내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그런 거는 남아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2기에서 3기로 가는 사이라고 교수님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 수술 막상 들어가고 난 뒤는 조금 더 진행된 것 같아 하니까 조금 걱정은 돼요. 한쪽 폐를 잘라낸 수술 직후라 자발적 호흡이 약한 재원 씨가 인공호흡기를 단 채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나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습이 너무 달라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마취에서 깨어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을 때까지는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하는 재원 씨. 남편 혼자 견뎌야 할 이 밤이 얼마나 길고 두려울까요? 수술한 지 엿새째. 재원 씨 안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다른 게. 조금 전에 다 뛰십니다. 이제. 다 뛰고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퇴원해야 된다고. 집에 갈 이제는 다 약으로 조절하면 되고요. 회복이 아주 빨라서. 집에 갈 일만 남으시 이제 기분 좋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아예 때나 조금만 운동 열심히 해야죠. 걱정과는 달리 수술 다음 날부터 인공호흡기도 떼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다 재원 씨 인생의 비타민, 아내 미영 씨 덕이랍니다. 아싸. 이제 다 나왔네. 근데 당신이 맨날 해줘야 된다. 내 해줬으니까. 뭐 해줬나 너인데 잠만 내놓고 자. 꼭 애정 표현을 이따위로 해야 되겠어. 어? 코털. 꼭 흰 코털이 보여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흰 코털 보이는 사람이다. 그냥 미리해라. 미리 느끼는. 남편 코털도 스스럼 없이 뽑아주는 아내. 미영 씨는 재원 씨를 두고 우리 집 기둥이라는데요. 가을 되면 재원 씨에게 미영 씨는 어떤 존재인가요? 소중한 사람이지. 소중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 그리고 보석같이 더 소중한 사람. 당신 보석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돈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돈 있으면 사주고 싶지. 사랑해. 실수라고. 소중한 사람과의 일상을 되찾은 부부에게 이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켜지길 바랍니다.